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는 올 것인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 그리고 이 사실들을 기반해서 현재 달러와 미국 채권 투자의 메리트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권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의 인식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채권 투자자의 인식은 가까운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베팅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채권 투자자의 인식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의 인식들은 이 주식 투자자 전문가들도 되게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미래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채권 투자자와 똑같은 인식이죠. 반대로 상승장 이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 상승장은 버블을 말합니다. 금융버블, 투자버블. 이 버블 현상 때문에 상승장을 겪고 난 후 그 어떠한 현상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후자에 해당합니다. 상승장 후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모든 투자자의 공통 분모를 보면은 똑같이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자나 주식 투자자, 그리고 또 다른 경제나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도 경기 침체 또는 금융 위기가 언젠간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은 경기 침체 또는 금융 위기가 언제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는 언제,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 건가? 가 문제가 됩니다.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일어나냐 라고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게 되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강세 또는 버블이 이어질 수 있고, 또는 서서히 침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곧바로,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여파 때문에 곧바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죠. 시나리오를 따졌을 때 대략 3가지 정도 되는데, 이 3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타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 침체를 바라보면서 현재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를 분석하게 되고, 현재를 분석한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런 예측하는 현재에서 이런 예측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되려 좀 빨라졌어요. 현재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소홀해지고 미래에 관한 지표들을 좀 더 맹신하게 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지표들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미래가 안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유라고 말하면은 1번과 2번의 이유가 있을 거다. 대부분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유는 첫 번째는 경기 하강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스프레드가 역전되었다.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역전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 스프레드 역전된 사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전 스프레드 역전 현상을 보면은 경기 하강이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하강이 실제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경기 둔화도 그때 실제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스프레드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경기 하강을 보고 있고 경기 둔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죠. 경기 둔화의 상황들을 보고 이제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것을 보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겠다 라고 보는데, 현재는 되려 반대로 스프레드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경기 하강이나 경기 둔화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는 당연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스프레드가 왜 역전되었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어떻게 일어나냐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이 경기 침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프레드가 왜 역전되었냐가 정확히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스프레드 역전된 현상은 중미무역이 가장 컸죠. 중미무역 여파로 해서 갈등 심화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졌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치적 요소,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되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사유가 되겠네요. 중미 무역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현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둔화나 경기 하강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나 트럼프의 정치적 요소들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그 안 좋다 보니 투자자들의 인식이 당장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크네요. 일단 이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역 전쟁의 여파로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저는 당연히 경기 둔화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작년 2018년도에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우존스,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갱신한 이유가 역대급 수출 호황 그리고 트럼프의 법인세 효과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경기 호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경기 호황이라고 미국에서 언론에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역대급 경기 호황을 이뤄냈는데 지금 당장에 조금 경기가 둔화가 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까요? 저는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장이 둔화하더라도 이 둔화 자체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 작년도에 역대급 호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것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지표들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유들도 이제 과거 현상과 유사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때 98년도 때인데 지금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98년도 현재와 유사한 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98년도 때입니다. 이 지표는 98년도. 이 98년도 때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퍼센테이지가 한 72%에서 한 80% 됐다고 합니다. 현재도 유사하죠. 현재 미국 채권 투자 사이클을 보았을 때 과도한 이제 채권 투자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도 지금 현재 한 80% 정도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전자산으로 좀 몰리고 있는 현상이 좀 크죠. 지금 벤 버닝킨 전 페드 의장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뿐 장단기 금리 차를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또 얘기할 건데 지금 금리가 이게 스프레드 역전되었다고 해서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은택 KB증권연구원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1996년도와 1998년도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 조치로 스프레드가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한 후 반등을 지속했다. 이번 역전 현상의 경우 시장이 경기 침체에 베팅했다기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가 올해 초부터 계속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해라고 압박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현상들이 트럼프가 만든 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에게 금리 인하라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사태 때와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이게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현재는 98년도와 유사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사태와 조금 다르죠. 차라리 98년도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반대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판을 생각해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판이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현상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간과하고 있는 점 두 번째를 보면은 지금 미국 금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역 가중치 대비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단 금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미국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저금리입니다. 지금 제로금리에서 이제 2%대 이제 금리로 요 근래에 이제 진입했는데 이 2%대 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금리를 작년도에 그렇게 경기 호황이라는 뉴스를 내고 역대급 실적이라는 뉴스를 냈는데 그 역대급이 금리가 2%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호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저금리라는 소리죠.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금리를 올리지 못한 이유는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도드-프랭크 법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지금 현재 보면은 가계부채, 이게 미국 지표입니다. 미국 지금 가계부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없어진 이유가 도드-프랭크 법안이죠. 대출을 모두 규제해버리고 은행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다 규제해버리고 그리고 QE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정부 부채가 쌓여갔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뭐냐? 가계부채는 점점 없어지고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는 점점 없어지는데 미국의 부채라고 할 것이라고는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에 대한 부채가 정부 부채만 늘었다. 그럼 이 말은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채 때문 이 돈들이 다 못 가기 때문에 저번에 말했다시피 초과지급 준비금이 계속해서 쌓여갔고 현재를 보면은 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 상황은 아닙니다. 못해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한 4%대는 가 있어야 되는 금리가 한 4%대는 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만약 4%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사건이 연쇄 자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바로 경기 침체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금융위기나. 그렇기 때문에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 건 아니다 라고 납득이 가실 겁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말했던 달러, 미국 채권 투자의 메리트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반되는 사유가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년 미국의 최대급 경기 호황 그리고 무역 가중치 대비 달러 가치 20년 만에 최대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경기 호황을 그렇게 이뤄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요. 작년 기준에서 작년에 그토록 호황이었다면 현재 미국의 금리는 더 올랐어야 정상이죠. 아까 전에 4%를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작년이 호황이었다는 기준에서 지금 현재의 금리가 최고치입니다. 이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 호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이 가능하게끔 경기 호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미 무역 전쟁 또한 그렇고 지금 무역 전쟁의 여파가 좀 크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효과도 이제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작년만큼의 경기 호황을 이끌어낸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말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고 되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무역 가중치 대비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달러 가치가 올라갈 폭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달러 가치가 더 이상 올라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갈 건데, 강세 달러와 미국 채권 투자의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금융 버블을 야기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였습니다.